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이죠. 네. 11월 17일 화요일 네. 저녁 방송입니다.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백교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혹부리님, 유통님, 백마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별콩님 어서 오세요. 네, 최민선님 이빠 하셨어요? 일빠 하실 줄 알았더니 네, 일찍 오시지. 대기를 타고 있었어야죠. 반갑습니다. 하얀 우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수산평거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영길님 반갑습니다. 류철형님 어서 오세요. 김영길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민주님, 라라 해피님, 라라 해피님 되게 오랜만에 맞죠? 네, 반갑습니다. 찌질남님, 네, 필명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맨날 부를 때마다 찌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필명을 좀 더 멋있게 바꿔봐요. 네, 아시겠죠? 인싸남 이런 걸로.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네, 자, SH 홍님 어서 오시고요. 하이시엔페이? 하이시엔페이? 중국 분이세요? 네. 해선? 네. 배혜선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민도 어서오시고요. 네. 중국분은 아니신가 보구나. 네. 무슨 하이시엔인지 모르겠는데, 네. 반가워요. 네. 혜선님 맞죠? 혜선님.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시장이.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조정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조정은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맨날 불탔으면 좋겠거든요. 네. 빵빵빵빵 불이 타가지고 그냥 막 계속 올라가고 막 그냥, 그죠? 맨날 상한가 나오고. 막 계좌 열어보면 맨날 그냥 수익 나오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찐이고고님, 겨자씨님, 준호엘님 어서 오세요. 배명선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승을 진행하고 나면 잠깐 쉬어야지 돼요. 그냥 우리도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계속 뛰어가면은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숨차잖아요. 심장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러죠. 막. 네. 토나오고.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 살짝 외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군부대 바깥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기들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비상이 걸린 거야. 갑자기. 엥! 그러면서 비상! 뭐 해가지고 전원 집합 해가지고 막 사이렌이 막 그 동네에 다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짜장면에다가 이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 한 1.5km쯤 됐나? 네. 전력 질주를 뛰었죠. 전력 질주 해가지고 탁 뛰어 들어갔더니 와, 네, 토가 나오더라고. 화장실 가서 엄청 토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꼭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뛰면은 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요, 답이 없어요. 계속 부담돼요. 왜 계속 올라가지?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물론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근데 평소에 그런 거 누리고 살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나 왜 이러지? 네, 오늘 계좌 왜 이래? 나 주식 이렇게 잘하는 거였어? 막 그렇게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 막 조지니까 막 가슴이 아프죠. 네, 팍 찌르는 것 같지. 시장을 일단,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상승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머리에 들어오죠. 뭘 해도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자신감인데 앞에 뭐가 좀 붙죠. 네. 네. 이
자감인데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투라든지 이제 뭐 포커를 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치는데 나 돈을 막 잘 따는 거야. 갖고 야 이거 나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막 네. 그게 다 뭐예요? 작전이지 작전. 일단 돈 몰아줘가지고 네, 먼저 따게 한 다음에 다시 홀랑 뺏어가면 이제 열받잖아.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운이 나빠서 잃은 거야. 그래갖고 돈 더 갖고 올 거야. 그래가지고 뺏기는 게 이제 타짜의 속셈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은 처음에 한 5%, 10% 매겨주잖아요. 5%, 10% 매겨줘. 기분 너무 좋아. 네. 그냥 뭐 그죠? 근데 5%, 10% 먹여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거야. 5%, 10% 갖고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딱 놔뒀는데 이게 뭐 빵 튀어요. 이거 봐라. 빵 튀어요. 이거 봐라. 왕창 밀어넣는데 거기서부터 훅 떨어지죠. 이게 그런 전략들 너무나 많이 걸려 들어가요. 장이 좋으면 네, 사람들이 약간 이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식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일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한테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슬슬슬슬 떨어져 내려갈 때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생각들, 다시 올라갈 거야,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로 이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크게 변화될 때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이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그와 반대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봐, 조정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장이 살짝 빠지는 모습, 뭐 0.15% 조금 빠졌잖아요.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조금 뭐 스크래치 났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상처 조금 이렇게 긁힌 상처. 네, 스크래치 정도 좀 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던 분들은요, 이제 들어올 거야, 이제 조정 나올 거야 라고 확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일단 나왔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음봉이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되시나요? 지금?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이에요. 네. 이격이 조금 벌어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RSI 지표가 지금 70을 넘어서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조정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반등이다 이거거든요. 상승이다 이거예요. 뚫어냈다 이겁니다. 즉 박스 돌파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우리가 보게 되시면요, 니콜라스 다비스 누군지 아시죠? 무용수. 남자 발레 하는 사람이 뭐지? 발레리노? 그 남자인데 발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용수. 네. 그 니콜라스 다비스가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공연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주식을 준 거야. 그 주식의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뭐냐면,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읽을 줄 아시죠 이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이게 그 3대 명필, 네, 그 왕희지, 한석봉, 그 다음에 성투사잖아요. 나는 흘림체예요, 흘림체. 네.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책인데, 이 니콜라스 다비스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하루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이고, 아파요,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그 뭐지? 봤더니, 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얘는 이제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박스. 네모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네모나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일정한 범위의 박스가 연속되다가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범위를 아래로 벗어나게 되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더라 이거죠.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 이거죠. 아, 이거구나. 병원에서 그냥 소리를 친 거지. 유레카. 네, 알았어. 너 딱 걸렸어. 가지고 이 박스 이론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주식만 투자를 했을까요?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는 주식만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박스 하단을 이탈했다. 그러면 쳐다도 보잖아요. 매도를 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사는 거야. 그것도 어디서요? 시작점에서. 그래서 250만 불을 벌었대요. 되게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 250만 불이면은 한 30억쯤 되죠. 지금 우리 돈으로. 네. 30억쯤 될 텐데, 맞나? 네, 그죠. 30억쯤 된다 치고요. 그 정도 된다 치세요. 30억쯤 돼. 네. 근데 30억쯤 되는데, 250만 불이 그 당시에 30억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한 300억쯤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주식 투자에 이 박스 이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이 기술적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주식을 되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일정 범위를 상향 돌파하는 주식만 사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주식.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주식. 올라가는 주식. 상승을 시작한 주식. 가는 놈. 그것만 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네. 박스잖아요. 박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박스니까. 네. 원통형 뭐 삼각뿔 이런 거 아닙니다. 박스 네모난 거예요. 그냥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움직여. 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상향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가는구나. 가는군요.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가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산을 올라가든 뭐 차다리를 올라가든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든지 간에 가다 보면 꼭 한 번씩 쉬어요. 왜 쉬어요? 뒤돌아보려고. 이게 뒤돌아보잖아. 올라가서.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거야? 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뒤돌아보는데. 왜?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나 보려고. 자, 주식은요.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고 나면 반드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내가 넘어온 이 자리가 앞으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박스 양상에 있었던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몰라, 안 보이니까 네, 집어치우고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면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지지선을 이제 우리가 체크만 하시면 돼요. 박스로 친다 그러면은 2450이에요. 2450포인트가 박스권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24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갭 상승입니다. 갭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갭은 무슨 의미냐면 나 신났어 이 얘기입니다. 나 신났어. 네. 나 신났어. 중간 단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저 위로 쏴버릴 거야. 그냥 바로 직진인 거예요. 빵 치고 넘어가죠. 매수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더 위쪽에서 난 돈 더 주고라도 지금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는 것은요, 매우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갭이라는 거예요. 매우 강한 매도가 형성됐을 때도 갭이 형성이 되겠죠.
밑으로 그냥 툭 떨어져. 우리가 되게 큰 악재를 만나거나 되게 큰 호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갭상승을 하잖아요. 또는 갭상승, 갭하락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 그런 겁니다. 중간 단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이 공백 구간이 뭐가 되냐면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 두 가지의 지지선을 가지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과 그 다음에 갭에 대한 지지선. 그러면 이중 안심 구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1차적으로 지지선, 또 내려갔어. 2차적으로 지지선. 이중 안심 구조를 다 뚫고 내려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잠깐만요. 오, 눈이 오늘은 왜 아플까? 약을 안 넣고 그런가? 오늘 약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 이중 안심 구조가 일단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2539예요. 근데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이래. 그럼 지가 밀려봤자 1차적으로 지지받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2510포인트. 정말 뭐 악재가 이상한 게 하나 터져가지고 주가를 더 밀었어. 어디까지 밀려요? 2450. 네. 그 2450까지 밀리면은 현재까지 비해서 뭐 3.5% 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5. 근데 여기까지 한꺼번에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이 일단 지켜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가에서 한 1.5% 정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를 한 방에 집어넣겠느냐? 그러기엔 지금 재료가 너무 세죠. 시장이 너무 강하죠. 외국인 수급이 너무 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조정이 만들어지는 의도는 뭐겠느냐? 한 방에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과매수로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흥분했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흥분을 했어요. 흥분.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네, 손에는 고기 한 건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고기 먹어! 네. 저 오늘도 고기 반찬을 먹었잖아요. 왜? 시장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 아무튼, 네. 어제도 고기 반찬 먹었는데, 오늘도 고기 반찬, 이틀 연속 고기 반찬 먹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 정도는 될 거란 말이야. 우리도 고기 먹을까? 외식할까? 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기분 굉장히 좋은 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생각하지 않았었던 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요, 일단 마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죠. 안 그래요?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기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쇼핑몰 채널 이렇게 막 진입하자마자 기분 좋아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부 한 번만 사러 갔다가, 네, 파도 사고 사과도 사고 귤도 사고 뭐 고기도 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잔뜩 이만큼 사갔거든. 그러니까 1,000원만 써도 되는 것을, 1,000원짜리 아니고 한 5,000원만 써도 되는 것을 한 5만원 6만원 쓰고 오는 거야. 그걸 바로 비계획 구매라고 합니다. 비계획 구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조금 지켜보고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약간 흥분하는 거죠.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막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세력의 생각. 와, 시장이 좋으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는군요. 네, 우리 모두 잘해봅시다.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겠어요? 아니면 참 내가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지금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왜냐면 매수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요 정도 가격 범위 안에서만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뛰어버렸어. 그럼 더 높은 가격에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래 계획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1000개가 매수가 들어가면, 네, 300에서 400개 정도가 매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개인들이 꼭대기에서 물리죠. 흥분한 상태에 들어가서 물려. 그 다음에 저만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팔아. 왜냐면 손절 매도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하거든요. 그런 원칙은 어디서 세운지 모르겠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5%막 이렇게 정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네, 마이너스 5% 그까짓 거 뭐 하룻밤 사이에도 나오는 거. 하룻밤이 뭐야? 1시간 한 20분, 네, 한 10분만 해도 마이너스 5%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손절 매도도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 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 떨어지게 되면 손절 매도라든지 이런 단기적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뛰어 올라간 부분들을 살짝 조정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밑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3, 4개 팔고 6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또 한 10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충분히 다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빵 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런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어떤 과정, 길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도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지선은 그어져 있고요. 주가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다 팔지는 못할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요. 사도 넘게 매수 들어온 걸 다 팔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1조 정도 팔았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럼 거기에 또 다시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왜요? 지지선 근처에서 팔 거 다 팔았잖아. 그러면 지금 같은 조정 국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의 조정이구나.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 개구리가, 개구리 같이 안 생긴 것 같죠? 근데 개구리처럼 생겼을 거야, 조금 이따 보시면. 뭐, 두꺼비인가? 이거 뭐지, 이게? 거북인가? 네, 개구리예요. 어쨌든 개구리요. 네, 개구리. 뭐지, 이상하게 더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개구리. 써놓으면 되지 뭐. 개구리. 개구리가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빠.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할 때도요. 네, 이렇게 다리를 움츠렸다가 추진력으로 빵 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승 추세 속에서 작은 조정은 무시해도 되는 조정입니다. 왜냐면 더 멀리 가기 위한 조정이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조정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너무 떴어요. 너무 떴으니까 하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들어오면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가서 신고가 나와가지고 와 5%다 올랐다 뭐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한 62,000원대 막 이렇게 형성되면은요,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럼 올라가는 주식은 따라가면서 매수하지 말고요, 항상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수님 이거 아침에 팔고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갈 거 뻔히 보이는데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런 매매를 아주 잘해야지 돼요. 저런 위치에서 팔아먹는 건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 이후의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어디서 턴어라운딩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팔았는데 그냥 올라가면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그래서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팔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궁뎅이를 무겁게 그냥 탁 그냥 순간 접착제로 본드로 붙여버려요, 그냥. 네. 쓰는 김에 50 본드 좀 갖다가 쓰시고요. 네. 그래서 접착제로 갖다 딱 붙여버려. 그 딱 궁뎅이가 그냥 무겁게 딱 되게. 아니면 그냥 많이 좀 드시거나 밥을 좀 많이 드시면은 네, 무거워져가지고 안 파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볍게 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요, 중간에 애매하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겠다. 못 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강세장이니까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올 때 깊지 않다고 그랬죠? 여긴가? 저긴가? 에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원래는 내가 매수한 가격대 여기. 그러면 저 밑에까지 가는 거 봐야지. 저 밑에서 사야지 했는데 그 밑에까지 와요, 안 와요? 항상 안 오고 올라가죠. 항상 안 올라가. 항상 그 원하는 자리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요, 매수 타이밍, 재접근 타이밍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계기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대신에 추세가 크게 꺾인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버렸어. 막 경고 딱지 붙고 위험 딱지 붙고 막 그래요. 빨간 딱지 막 붙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파시는 겁니다. 너무 올라서 파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단기에 저렇게 찔끔찔끔 깔짝깔짝 되고 있는데 뭐 한 10% 20%밖에 안 올랐는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시 사야 되겠다? 아, 그거는 좀 서두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들 잘 보세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상승이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상승이 크게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깊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최근에 계속 깊이 들어왔지만 직전 초입에 지지선대를 무너뜨린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상승이 진행되더라도요, 쭉 진행되다가 빠지더라도 상승 원래 그 초입을 깨지 않는 것이 룰이에요. 네. 보세요. 룰. 그래서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당장 내일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부터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횡보를 해도 괜찮고요, 조정이 좀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야 돼. 그래야지 무리해서 따라간다거나, 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라인 때는 2500에서 2450, 그 정도 라인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 사실 두려울 게 없죠. 아, 저까지 왔다 가는구나. 그럼 저기 나갈 때 다시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 조정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 없어요. 겁내고 있지도 않으시겠죠? 당연히. 네. 뭐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시면 안 계시죠? 네. 나 역시도 걱정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런 조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오더라도 무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지선이 이탈될 때까지는.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긴장을 좀 타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지선이 어디 근처라고요? 바닥 근처. 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팔고 다시 사는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조정이 들어왔을 땐 더 사는 거. 지금 이 전략만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 언제까지 사기만 합니까? 네. 조정 나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하고 있어서 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정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 생각해서 조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집단화가 됐죠. 제가 약간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네. 집단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장기전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계속 나온다, 홀딩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다 준다, 주가는 순환이다, 돌아다니면서 다 수익을 주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하게 되면 5% 먹을 게 10%가 되고요. 10% 먹을 게 50%가 되고 50% 먹을 게 100%가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네. 암스트롱님. 네, 왠지 종교 같아, 종교. 네.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종교. 혹시 도를 좀 아세요? 네, 제사를 좀, 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 네? 제사 안 지냈지? 치성 드렸어요? 밤 12시에 절하신 분. 금호단합이 안 갔잖아.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공이 부족하다고. 네. 그 북쪽에다가 절 3번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물 떠놓고요. 아, 그걸 왜 안 하셨어요. 네. 이거 내 탓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치성을 드린 바람에, 네. 그나마 플러스 마감했지. 아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그죠? 아멘도 좋고요. 네. 아, 우리 지사님이 안 하셨구나. 이거 봐, 안 하신 분이 있다니까. 네. 다음부터는 다 가정 방문하고 인증샷 찍어서 다 보내세요. 인증샷. 네.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공을 들여서 해야지. 그런 상황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다 해요. 내일이라도 가게. 아시겠죠? 100%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심리죠, 심리. 네.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냐 이거야. 어때요? 너무 좋죠. 계속 올라가고 막 너무 좋죠. 그러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거 뭐지 좀 위험한데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다리는 조정은 없는 거죠. 늘 그래요. 왜냐면 모욕의 달인이니까.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거 손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손절. 손실 났는데 손해를 보고 매도를 치는 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 중독자들은 이제 이 손절을 아무 때나 갖다 쓰죠. 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야, 손절해. 친구랑 싸웠어. 야, 나 그 새끼랑 손절할 거야. 네, 손절. 버린다는 얘기야, 버린다. 손해를 보더라도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손절을 어느 타이밍으로 우리가 잡아놔야 될 것인가 그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손절 매도를 어디서 해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아놨더라고. 손절을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저 정도 손절을 잡고 있으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다 매도가 돼버립니다. 팍팍팍팍. 그렇다고 손절을 안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손절 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일단 계속 상승해요. 근데 내가 재수없게 꼭대기에서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합니까? 손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정해놓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저점 재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 잘 못해요. 왜냐면 첫 방에 몰빵 밀어넣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첫 방에 몰빵을 밀어넣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몰빵을 밀어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올라갈 때 기분이 좋겠지만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흔들릴 때 대부분이 손해를 왕창 보게 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가 오늘 67,000원까지 갔는데 67,000원에 사가지고요. 아직 들고 있어.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64,000원까지 내려왔어. 또는 여기 6만원까지 내려왔어. 이런 경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경우에서는. 음, 음, 이게 주식을 위에서 물렸을 경우에는요, 손절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에서는요, 손절매도를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5%, 10% 이렇게 많이 잡는데, 장기 투자에서는요, 매도가 필요가 없어요. 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되 주가가 살짝이라든지 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이 좀 싸졌다 그러면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즐기는 거고요.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매수를 하는 거. 대신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손절매도 가격대를 찍었을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살아있는 주식인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 밑에서 더 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네, 밑에서 더 사는 거. 그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른바 불타기거든요. 불타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끝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우리한테 그동안 잡지 못했었던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유, 못 사도 힘들었지? 내가 가격 싸게 후려쳐 줄게. 사가. 어떨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얼마쯤 오면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없어. 네. 그럼 여러분도 얼마쯤 오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가요, 여기 6만원에서 6만 1천원 초입 요쯤 오면은 굉장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다만 여기에는 이제 수급도 계속 들어올 테고, 그죠? 수급도 계속 들어올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잡아가야 되겠죠.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손절 가격을 일단 적용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기업의 추세가, 종목의 추세가 우상향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상향인지 아닌지. 우상향이라면 조정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매수 기회가 나옵니다. 그때 사면 거의 대부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한 그런 상태. 와,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거는 3월달 이야기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한 상태는 뭐예요? 저점을 얼마 넘지 못한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손절 매도는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손절 같은 거. 없어요. 오로지 매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차익실은 언제서 소고기 사 먹습니까? 네, 배당 나오면 사 먹든가 아니면 조금 팔아서 한 주만 팔아도 소고기 먹을 수 없나? 65,000원이니까 재수없으면 한 3주 팔아야 되겠네. 그죠? 네, 소고기를 몇 명이서 먹냐가 달려있겠습니다만 둘이 먹어도 못해도 10만원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주 정도는 팔아야지, 네, 소고기를 사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뭐 그런 정도만 하시는 거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겁내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이 얘기예요. 들어와. 이게 뭐 좀 쥐고 있어야지. 이렇게 기대고 들어와.
요거는 별로 안 어울린다. 예. 들어와. 이렇게 했나? 들어와. 요즘에는 근데 그런 조폭을 너무 미화한 게 문제야. 씨. 아무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딱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또 매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잡혀 있으니까. 짜잔. 그죠? 외국계 창구 프로그램까지 해서 매수가 다 들어왔잖아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얘는 얼마큼 샀을 것 같아요? 1조, 2조, 네. 1조, 1조, 계속 2조, 3조하고도 4조, 네. 4조 정도 매수한 거죠? 맞죠? 맞을걸? 맞겠지. 네. 4조 샀다, 4조. 4조 이상.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주가 밀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시세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계속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이제 팔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단기적 매도 사인에 의거해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이 매수 예상 지역 가격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평선도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지선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 때까지는 네, 일단은 장은 종목들을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더 사면 된다라고 귀결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길게 네, 요것저것 섞어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손절매도 하지 말고 네, 위에서 상투라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팔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홀딩이거나 더 사거나 네, 홀딩이거나 더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아, 난 돈이 없는데? 그럼 홀딩 하세요. 돈이 있는데 조정 나오면 사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또 긴가민가. 네. 진짜? 사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식은 더 갈 겁니다. 근데 모두가 오케이, 사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사실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믿습니다. 망설이다가 못 사시는 그런 안목을 믿어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네,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저걸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은 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막 그냥 네,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조정이 만들어진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추세가 일단 살아있다라는 거,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 알았어. 그래, 같이 죽자. 네, 들이대. 네, 들이대. 아우, 들이대. 막, 네. 호랑나비 한번 춤추고 예, 들이대는 거예요. 야, 호랑나비 언제쯤 노래냐?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으하하하 막 그거 진짜. 아, 그때 김은국이 되게 젊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가요 톱텐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 쓰러질 듯 말 듯한 그런 그 무슨 춤이야 그게? 술 취한 춤인가?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막 참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특이해야지 되는 것 같긴 하다. 그죠? 특이해야지. 옛날 이상은 씨도 그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야 거기 담다디 나올 때 저게 여자야 남자야? 네, 여자야 남자야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 여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지만, 네, 머리 짧게 잘라가지고, 그때 제가 보기 하얀색 그 바지 정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입어서 어쨌든 간에. 웃더리는 하얀색이었어요. 그래갖고, 담다디, 그런데 그냥 큰 여자가 그냥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게 그냥 저게 뭐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흰색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와, 뭐 저런, 왜냐면 그때는 전부 다 강수지, 하수빈, 막 그런, 걔네 좀 늦게 나왔나? 네. 종목 상담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처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상은이 깼죠. 뭔가 좀 특이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신도 젓가락이었지. 이렇게 선글라스 꺼야 되는데, 그러면 선글라스에 이렇게 끼고서 쌍권총이었죠. 그리움 두고서 가지를 마. 네. 노래가 다 기억은 안 난다. 네. 기억은 안 나. 전영록도 청바지, 선글라스. 맞아요. 그러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옛날 생각하면 또 끝이 없겠죠. 그만해요. 네. 어디까지 가시려고? 저녁 나왔으면 그 전으로 가면 누구 있어? 네. 하여튼 너무 많이 가지 마. 너무 많이 가면은 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네, 뭔가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조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물론 두려워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걱정하시는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간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배가 나온 게 전부 다 그 간 때문에 나온 거라며. 간이 커져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네, 겁도 안 나.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이 세 번의 투매를 이겨냈잖아요. 네. 이 세 번의 투매를 이겨냈잖아. 전용 용어가 그 또라이지, 또라이. 또라이 맞나? 네. 아무튼, 네. 또라이가 아닌가? 맞나? 에이, 몰라. 어쨌든, 요 세 번째 투매를 겪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간 때문이야. 오늘 노래 많이 하네. 간 때문이야. 모든 건 간 때문이야. 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 힘든 구간을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써 또 저 구간을 그냥 아프게 이겨내면서 다 그게 몸에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어디만큼 들어올지, 아니면 뭐 조정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고요. 조정이 없이 그냥 가면 좋은 거고,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요, 지가 나와봤자 옆으로 서거나 살짝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다. 네, 일단 걱정하실 건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차피 조정이 좀 들어올 텐데, 뭐 그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고민을 좀 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조정이 좀 들어갈 텐데 꼭대기 정도 시점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으면 팔아가지고 다시 살까? 밑에서 다시 사는 건 어떨까? 지금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나왔는데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팔아가지고 밑에 내려올 때 그만큼 또 더 사면 되잖아. 지금 만약에 뭐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근데 팔았어. 그럼 밑에서 사면은 네, 110주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주식수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팔고 좀 밑에 다시 살까? 생각을 하다가 고쳐먹었죠. 아침에 고민을 많이 좀 했어요. 팔고 다시 사? 왜냐면 이제 수익률이 20%대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0%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한 2천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400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2천만원에 20% 10%면 200만원 400만원 버는 거 맞죠? 네. 그래도 버는 거니까 벌고
대신 쓰지 않고 있다가 들어왔을 때 다시 사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생각 고쳐먹은 게, 지금은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죠. 이보게,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네. 장이 좋은데 팔아먹는다니. 이게 뭔 개소리요. 네. 그래가지고 주걱을 갖다가 제 뺨을 때렸지. 흥분하지 마! 네. 뻥이에요.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 타이밍을 저조차도 담보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팔까 말까 고민하고 쫙 쳐다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네? 그래서 내가 오늘 팔았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거죠. 이격이 벌어진 것은 기간이든 가격이든 지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잘 붙들고 계시고, 상황이 또 이제 뭐 조정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현금 있으면 조금 더 사도 되는 거고요. 네,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이,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내가 그래서 어디 사겠다고 6만원에서 6만 1천원 정도 오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가격대까지 올 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6만 4천원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6만 3천원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럼 저렇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빼앗기지 않는 거, 매도하지 않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거 뺏겨먹을까, 그냥 막 20% 올랐다가 한 5% 6% 떨어지는데 그거 뺏겨먹을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가셔도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밑에서 다시 네, 기회를 잡아서 다시 사시든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네, 어쨌든 그 얘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아시겠죠? 우리 쪼님이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럴 땐 팔아야 되는 거지. 잘 파셨네요, 오늘은. 네, 잘하셨어요.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만 빼고 공짜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100% 올랐다죠, 이게?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2년 동안 안 쓸 큰 돈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는 것이 네, 아무튼요.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네, 공짜 해서 공짜로 해서 저는 빌려달라는 말 안 하죠. 줄라면 주지 뭘 화끈하게, 그죠? 네, 줄라면 그냥 주는 거야. 그럼 빌려주긴 아니에요.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돈 많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건설주나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부양 쪽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네, 해운주도 그렇고 뭐 건설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가면서도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 같지 않은 조정 좀 받았다가 훅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요 밑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기어 올라가요. 그럼 신고점 또 다시 나오죠. 조정이 또 훅 들어가는데 직전에 저점이 또 안 와요. 이게 뭐냐면 상승 종목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피날레는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와라락. 그래.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어쩌면 여기도 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게 기간들 보세요. 안 올라간 기간이 벌써 2달. 네. 조정 나오는데 벌써 한 2주, 3주 조정 받는 거야. 응? 한 달 조정 막.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들. 수익 난 거 다 까먹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50. 한 20% 나왔다 이거야.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 수익률이
5%로 바뀌어. 플러스 20%가 플러스 5%로 덜어버리죠. 네. 종목 상담을 그렇게는 못해요. 네. 아시면서. 네. 오늘은 매도 사인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다다다다 쳐 올라가서 이렇게 5일선 깨지고 내려가면 단기적 매도 신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차익 실현들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금 빼시거나 절반 정도 팔아먹는 거지. 뭐 수익률이 뭐 290% 정도면은, 네. 절반 정도 팔아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포지션들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추세가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종목 진단 해드릴 때 보시면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등 나갈 때 팔고 떠나라고요. 그죠?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팔아주셔야 되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 이탈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장기 추세는 살아있다 이 얘기야.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네 상황 보고 다시 올라가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반등 나갔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다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은 만들어 놨거든요.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매수를 이런 데서 하셔야 돼요. 이런 데 적어도요. 이런 데서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반대잖아요.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 다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요. 수급이 그만큼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코스닥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코스닥으로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잘 안 맞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야 코스피 잘 간다. 절로 가자. 그럼 조정. 얘가 올라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난 여기 망부석이야. 난 여기 있는 돌멩이였어.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간적인 부분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정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힘빨 떨어져 가지고 좀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매수 세력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안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내 거 잘 안 올라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턴어라운드 돌아서거나 올라서도 횡보한다며 가거나 전부 다 뭐요? 이평선 꽉 허리띠 졸라매고 가는 거예요. 헝그리. 네. 헝그리 정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는 도중에는 항상 작은 조정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올라갈 때 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야. 다. 이때도 봐봐요. 올라갈 때 처음에 긴가민가 하잖아. 이럴 때 네, 고민스럽지 뭐. 조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도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봐요. 지금 같은 경우라도 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씨,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을까요, 진짜? 이거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아. 예, 잘 봐봐요. 보이지도 않아. 이거 뭐 어디야? 어디? 어딘데? 어디였지? 네. 여기였어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지나가는 조정은 당장 오늘만 쳐다보면 되게 커 보이겠죠? 그렇지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지금은 뭐라서요? 강세장이라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꺾이는 포인트에서 매도하게 되면 꿀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뒤에는 사실 끝난 건데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세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이지도 않던 여기 어디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생겼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파실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사야 되겠죠.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꾹 눌러 앉아서 대기만 타시면 되는 겁니다.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시장은 지금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가급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도 이후에 재매수가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실은 실시간 대응 같은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그냥 거기서 더 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눌러 앉으세요. 그냥 깔고 뭉개. 일어나지 마. 네. 그렇죠.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면 물려요. 그래서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강세장마다 들어올 때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사주고 돈이 없으면 그냥 계속 홀딩만 하셔도 괜찮아요. 시장의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쉽죠? 네. 간단해요. 그냥 길게 갈 것도 없어요. 내년 봄쯤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뜻을 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난 투매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것처럼 네. 내년 봄 때쯤 되면은 왜 저렇게 계속 가져갔어야 되는지 알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되시겠죠. 그때 가서 후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점만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하이닉스가 사실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신나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외국인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하게 들어오는 것들 위주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저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하면서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포트를 구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9시 5분이야. 뒤에 전문가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쭉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지 말라니까 또 사셨다. 네, 10만원 넘겨주세요. 사지 말라니까 또 거기서 사셨어. 또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 봐야지 이거였나 생각하시려고. 네. 자,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죠. 네, 목요일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